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모의고사 좀 펴주시고요. 28번부터 세 문제 먼저 볼 거예요. 28번 먼저 볼게요. 28번도 좀 할만한 문제긴 한데 X축 이렇게 지나가고 Y축 지나가고 함수 Y는 저기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Y는 fx 이렇게 생겼고요. fx가 ax의 제곱이죠. gx는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이렇게 나와. 좀 지저분해요, 그죠?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얘네 둘이가 또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만나요. 아이고 여기서 만나면 안 되는데 더 위에서 이 정도에서 만난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교점이라고 하면 얘를 C, 얘를 D라고 놓고요. Y는 4A라는 애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Y는 4A라는 애가 지나가면서 이때의 교점을 각각 A라고 할 거고 여기서 만나는 점을 또 B라고 할 거예요. 네, B라고 할 거예요. 아이씨 안 만나는구나. 그림을 잘못 봤네. 그림을 잘못 봤네. Y는 fx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지나가야지.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Y는 gx 이렇게 생겼고 조금만 더 가파르게 그릴게요. 그림이 좀 오묘해요. 생긴 게 거의 뭐 붙은 것처럼 그려야 돼. 이렇게 붙은 것처럼 그려줘야 돼. 되게 못생겼다. 자 이렇게 그려주면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찌 그어놓으면 교점 두 개가 생기는데 여기를 CD라고 놓고요. 문제에서는 뭘 구해달라냐면 사각형 ABCD 넓이 그 녀석을 M 이렇게 놨습니다. 사각형 ABCD 넓이 이렇게 잡혀요. 이렇게 ACDB 넓이 이렇게 잡히는데 이 녀석의 넓이를 넓이의 최대값을 ACDB 넓이의 최대값을 라지 M 이렇게 놨고요. 문제에서는 8M을 구해줘라 라는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A의 자리는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고 줬고요. 이렇게 구해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게 최선 같냐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그래도 나은 방법은 요거 같아요. 삼각형이 두 개잖아요. 사실상 요 녀석은 내가 녹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이렇게 삼각형에서 요거 뺀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제일 계산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계산하려면 결국 나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점 C의 좌표랑 점 D의 좌표가 필요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좌표를 구하는 것부터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귀찮지만 하나씩 계산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 점을 이름이 안 붙어서 요것도 이름을 붙일 거예요. A, B, C, D 여기 2라고 붙일게요. 이 녀석을 내가 2라고 붙여놓고요. 너무 안 보이나요? 쭉 빼고 얘가 Y는 4A A고 여기를 2라고 붙여놓을게요. 이 점을 2라고 붙여놓을게요. 그럼 사실상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이 녀석의 넓이라는 건 삼각형 ABC, 삼각형 ACE에서 삼각형 BD 이렇게 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 컨셉으로 갈게요. 하나씩 찾아봅시다. 일단은 Y는 4A라는 녀석과 얘를 연립하셔서 성립해야 돼요. 따라서 A 자리는 마이너스 2일 거예요. 얘네들이 같은 미라고 해놓으면 A 자리 2나 마이너스 1, X 자리에 2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네들이 성립해요. 같아져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의 좌표는, 점 A의 좌표는, 밑에다가 할까? 너무 위에다가 하니까 또 안 보이더라고. 밑에서 보기. 이 자리를 A라고 할 건데 A의 좌표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 4A, Y 좌표는 똑같죠. 점 B의 좌표는 2, 4A.
점비의 좌표는 아예 안 보이는데 2,4a 이렇게 잡힐 거고요. 점비의 좌표는 점 C랑 점 D를 찾아야 되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ax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 직선이.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ax라서 사실 y는 ax랑 얘랑 연립하면 돼요. 얘네들이 연립해서 x좌표를 또 구해주시면 점 C랑 점 D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a 제곱과 즉 gs랑 ax랑 같다고 이렇게 놔주시면 전개해놨을 때 를 봐줄 수도 있는데 양변을 마이너스 a로 양변을 나눠주면 a 자리가 적당한 양수인 건 아니까요. 기울기가 a일 거기 때문에 나눠주시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a에는 마이너스 x가 돼서 넘어올 수 있어요. 이게 x가 좌변으로 쓱 하고 넘어오면 여기가 더하기 x 마이너스 a는 0이 되니까 생각보다 깔끔스하죠. 그죠? 그래서 x 마이너스 a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x 자리는 a이거나 또는 x 자리는 a 마이너스 1인 거죠. 그 말인즉슨 요 자리가 요 자리가 a 마이너스 1이란 얘기고 요 자리가 a겠죠?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점C랑 점D의 좌표가 점C의 좌표는 a 마이너스 1, 여기다가 a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 제곱 마이너스 a라고 넣을 수 있고 점D의 좌표는 a, a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됐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좌표 다. 2를 안 구했다. 2의 좌표도 구하셔야 되는데 2의 좌표는 y는 4a랑 y는 ax랑 연립하면 되니까 x자리 3은 성립하겠죠. 따라서 점 2의 좌표는 4,4a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을까요? 자, 이 상태에서 삼각형의 넓이 두 개를 뺄 거예요. 어떤 삼각형이었어요? ACE의 넓이를 먼저 구하셔야 되는데 AC의 넓이는 요거 좀 꼴보기 싫은데 좀 빼놓고 본다고 치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 이렇게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빼는 셈이잖아요. 요 자리가 A고요. 요 자리가 E예요. 그럼 A는 마이너스 2고요. X좌표가. E의 X좌표는 4예요. 따라서 요만큼은 6이에요.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죠? 여기가 4a고요. 점 C의 y좌표는 a제곱 마이너스 a입니다. 다시 요 자리는 y 이퀄 4a이고요. 요 자리는 y 이퀄 a제곱 마이너스 a예요. 그럼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주시면 얘에서 얘를 빼주시면 요 높이에 해당하는 게 나오겠죠. 4a에서 얘 뺄 거임. 4a 빼기 a제곱 마이너스 a 할 거임. 그럼 마이너스 a제곱에 더하기 5a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게 이제 높이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곱하기 2분의 1 하는 게 이 녀석 넓이인 거지. 그래서 삼각형 삼각형 ACE의 넓이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6 곱하기 얘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3 곱하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라고 놓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요 삼각형의 넓이를 또 빼줘야 되잖아요. 요 자리가 B고 요 자리가 D죠.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또 얼마가 돼요? 4,4a에서 2,4a까지 거리인 거니까 요만큼의 거리는 2예요. 됐을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4a에서 이번엔 뭘 빼냐면 a제곱을 뺍니다. 여기 자리가 a제곱이죠. y 이퀄. 요 자리가 y 이퀄 a제곱일 거기 때문에 얘에서 얘 빼주시면 4-4a가 될 겁니다. 삼각형 BDE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할 거라서요. 앞에 2분의 1 곱하기 2 하면 소거 되실 거고요. 4a에서 a제곱 빼는 거, 4a에서 a제곱 빼는 것만 이렇게 남아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전개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3a 제곱에 더하기 15a에 마이너스 4a에 플러스 a제곱에 동류항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a 제곱에 더하기 11a 이렇게 나옵니다. 아우 꼴보기 싫어. 됐나요? 이래 놓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요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요거의 최대값 물어보는 거죠. 이거의 최대값.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마이너스 2로 묶어 놨을 때 a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1a일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 놨을 때가 아무래도 최대값이겠죠.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의 꼴이잖아요. 지금 a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녀석의 반띵, 즉 4분의 11 대입했을 때 a 자리에다가 4분의 11 대입했을 때가 제일 크겠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이거 a로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2로 묶으면서
마이너스 2a로 묶으면 a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럼 이렇게 뭔가 y는 0이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2분의 11인 거야. 그럼 중간에 a 있는 거잖아.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됐죠? 결론 4분의 11 대입하면 최소값임. a 자리에다가 4분의 11을 대입해 보시면 그때 저 녀석 넓이의 최대값 라지 m이 나올 텐데요. 저기다가 4분의 11 대입한 거니까 여기다 대입합시다. 아무래도 저 식에다가 대입하는 것보단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있는 식에 대입하는 게 계산이 좀 편해요. 자, 여기부터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1 될 거고 약분하고, 여기는 집어넣어 주시면 또 마이너스 4분의 1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8분의 11 곱하면 121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에다가 뭐 곱하래요? 8 곱하래요. 끝. 이렇게. 답은 그래서 121 이렇게 나오는 문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부러 내가 계산 소요 있는 것도 엔간하면 다 했거든요. 생각보다 계산 소요가 많지 않아요. 그냥 좌표 정해주시고, 그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문제의 키포인트라고 하면 이 녀석의 넓이를 어떻게 잴 거냐, 이렇게 잴 거냐, 그럼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삼각형 빼는 식으로 접근해보자. 이 정도 아이디어가 아무래도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넘어가 보세요. 29번도 할만해요. 할만한데 발상이 좀 어려워요. 나도 이거 조금 고민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나는 30번이 더 쉬웠어요. 계산은 훨씬 많아요. 30번이 계산은 훨씬 많은데 29번이 발상이 좀 어려워서 고민을 좀 했네요. 문제를 먼저 봐보시면요. 29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서 세 점이 있다. A가 있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라고 줬고요. 점 B와 점 C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 녀석에 대해서 가해 조건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마이너스 1, 1이라고 줬고요. 나의 조건을 보시면 ABC를 지나는 원의 중심은, 그러니까 삼각형 ABC를 지나는, 그러니까 ABC의 외접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삼각형 ABC에 대한 외접원을 만들면 그 외접원이 원점을 지나요.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지나는 원, ABC를 지나는 원의 중심이 외접원의 중심이 원점인 거죠. 말을 헛나왔네. 지나는 게 아니라 원점이 중심인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방이 되게 심플하게 나오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P분의 Q의 루트 105 이렇게 나올 텐데 P 더하기 Q가 얼마냐라는 문제겠습니다. 뭔가 좀 미래가 예상되죠. 계산이 복잡하겠다. 뭐 할만은 한데 어쨌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원방을 세팅해 주기가 괜찮잖아요. 이렇게 줬으니까 원방을 세팅해 주기 괜찮아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꼴에서 시작합니다. 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으니까요. 그죠? 요거 위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상상을 한번 해 봅시다.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가 원점인 거고요. x축 y축 지나간다고 할게요. 해볼까요? 이렇게 x축 이렇게 지나갈 거고 y축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y축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을 지나갈 거니까 요쯤 있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 이 녀석이 a예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점 B랑 점 C는 사실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무게중심이 마이너스 1, 1이니까 무게중심은 마이너스 1, 1이니까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삼각형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중심으로 두는 삼각형.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 자리를 B쯤으로 놓고요. 요 자리를 C쯤으로 놓을게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갬성으로 일단 접근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놓으시고 판단을 해보자. 그냥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문제 풀기에 쉽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라도 그림 그려놓는 걸 추천드려요. 됐죠? 자, 반지름의 길이를 먼저 구하셔야 되는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성립할 거니까 r제곱자리가 25 더하기 1 돼서 26 돼야 돼요. 따라서 원의 방 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6이에요. 일단 요걸 기반으로 하고요. 반지름 길이가 루트 26 된다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해두시고요.
편의상 요 녀석들의 점의 좌표를 세팅하고 넘어갈게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인 거 알잖아요. 근데 무게중심 좌표도 내가 볼 때 식으로 엮어야 되거든. 근데 없으니까 편의상 요거를 x1, y1이라고 놓고요. 요거를 x2, y2라고 한번 놔두시고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면 계산이 좀 되거든. 그지? x1 더하기 x2 더하기 마이너스 5 한다면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y1 더하기 y2 더하기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1이야.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게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1이야라는 걸 좀 이용한다고 치면 마이너스 5에 x1 더하기 x2 한 게 3분의 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될 거고 마이너스 1 더하기 y1 더하기 y2를 한 게 3으로 나눠서 1 될 거니까 는 3이 될 거고 정리하면은 x1 더하기 x2는 2인 거고 y1 더하기 y2는 4인 거고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그럼 이거 갖다 뭘 써먹어야 하실 수 있는데 써먹을 게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무게중심 관련된 정보가 있잖아요. 무게중심 어떻게 만들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무게중심은 사실은 작도 방법이 중선의 교점이라고 해서 A에서 요 무게중심을 향해서 쭉 선을 그어보면 요게 주어진 직선에 대한 중선이 나와요. 그림이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중선이에요. 중선. 그럼 이렇게 반띵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BC를 반띵해 주시면 여기가 M의 좌표가 나옵니다. 오케이 될까요? 실제로 그래서 M의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 2로 나누고 요거 2로 나누시면 돼요. 조금 더 이쪽으로 기울여 줬어야 되겠다. 그림은. 요걸로 그냥 강행할게요. 강행합니다. 일단 요 M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M의 좌표는 얘네끼리 더한 거 반띵, 얘네끼리 더한 거 반띵인데 M의 좌표가 꽤나 유효하게 쓰이니까요. 한번 보실게요. 요거 너무 너네 입장에서 이해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림이 의도치 않게 너무 Y축 위에 점이 생겨서 Y축 위에 점만 아니면 내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Y축 위에 점이 생겨서 살짝 틀어놓을게요. 이렇게 틀어놓을게요. 너무 Y축 위에 점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만드네. 그거 아닌데. 오히려 더해서 반띵하면 1이고 더해서 반띵하면 2라서 1,2에 있어야 되거든요. 중점이 1,2면 1,2 한 요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림을 다시 그리면 요 정도 있다고 치자. C가 요쯤 있다고 치고요. B를 요쯤 있다고 칠게요. 그림 좀 바꿀게요. 내가 N간치 나오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너무 막 이쁘게 M이 뭐 Y축 위에 있는 것처럼 그림이 나와가지고 다시 여기 M입니다. 요 자리 M이고요. 여기 지저분해다.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됐죠? 요만큼 길이는 똑같아요. 됐죠?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설명드린 대로 요거 2로 나누고 요거 2로 나눠주시면 BC의 중점인 M의 값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 녀석이 1,2라고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1,2라는 게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BC는 원의 입장에서 현이죠. 그죠? 모든 현에 중점은 있잖아요. 원의 중심과 연결하면 수직인 관계예요. 이렇게 설명드려 볼까요? 원이 있는데요. 아무데나 좀 2개 찍어 놓으시고 선분 그어 놓으시고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면 무조건 반띵 된다고. 그죠? 어디를 잡더라도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M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이랑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이 자리가 수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BC랑 OM은 수직인 관계에 있어야 돼요. 이걸 좀 이용할 생각입니다. 자, OM의 길이가 OM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쭉 연장해주면 직선이 되겠죠. 그 직선의 기울기가 1,2, 원점과 1,2를 지나는 거니까 만약 여기서 야 OM이란 녀석의 방정식을 세워봐. 직선의 방정식 좀 세워봐봐. 이러면 OM은 y 이퀄 EX라고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Y는 EX.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BC는요? BC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올까요? 다시
내가 지금 이제까지 뭐 한 거예요? m자리가 1,2라는 걸 알았으니까 OM을 쭉 연결했다고 치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그 녀석이 0,0이랑 1,1 지나니까 직선의 방정식으로 y는 2x라고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얘랑 수직인 관계이기 때문에 뭐가 BC가. 그럼 BC에 대한 방정식은 어떻게 세울 수 있냐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 어디 지나가야 되냐면 1,2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고 세팅이 가능해요. 괜찮나요? 그래서 BC의 방정식을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정리를 해주면 나 사실 이거 일반형 써먹을 거라서 일반형 써먹을 생각이면 양변에 2를 곱해주시고 마이너스 1 분배했으니까 플러스 1일 거고 2 곱했으니까 더하기 4일 거고 다 좌변으로 넘겼다고 치면 x 더하기 2y 빼기 5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일반형 구하는 거예요. 점 BC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구하는 겁니다. 왜 구하는 걸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m까지의 거리 A에서부터 BC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지. A부터 BC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고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그럼 설명할 수가 있겠죠. BC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고요. BC의 길이를 먼저 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쨌든 이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6일 거기 때문에 이 자리는 루트 5겠죠. 0,0에서 1,2까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루트 26이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한다고 하면 요만큼의 길이 얼마 나와요? 요거 제곱해서 빼줄 거니까 21 나올 거라 루트 씌우면 루트 21 나와요. 그러니까 CM의 길이가 루트 21이야. 그럼 요거 2배 했으니까 BC의 길이는 얼마 나와? BC의 길이는 2 루트 21이야. 이렇게 나올 거고요. AM의 길이는 어떻게 나와요? AM의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거죠. 됐나요? 여기서 말해준 AM의 길이라는 게 오른쪽에 다시 한번 설명해 놓을까요? AM의 길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점 A에서 선분 BC까지 의 거리인 거잖아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셔서 마이너스 5,0에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까지 요거 사이의 거리라는 거죠. 요거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시면 루트 1제곱, 2제곱해서 5분의 절대값에 여기에 마이너스 5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괜찮나요? 그럼 결론은 이게 AM의 길이에요. AM의 길이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루트 5분의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유리환 나중에 할게. 일단 이렇게 냅둘게요. 됐죠? 그러면 나는 뭘 구한 거냐면 밑변 구한 거고요. 높이 구한 거니까 얘네들을 곱하고 2분의 1 곱해주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ABC의 넓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2분의 1 루트 21 곱하기 루트 5분의 22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약분될 거고 요거 유리화한다고 치면 분자분모에다가 루트 5를 곱할 텐데 루트 5를 곱해놓으면 5분의 12에 루트 105가 될 거예요. 따라서 앞자리에 5분의 10이라는 걸 확인했는데 이게 이제 P분의 Q인 거죠. 됐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5, 요 자리가 1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문제의 답은 5 더하기 12 해서 17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요걸 중점 잡을 생각을 해주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뭐 계산이 그렇게 막 길고 복잡하진 않은데 결국은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러 가는 건데 요발상을 해주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요걸 중점을 잡고 요걸 잡을 생각을 해주면은 또 그다음부터는 또 풀리죠. 그런 문제다.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비벼 보시고 시간을 좀 소비해야 시간을 좀 들여야 풀 수 있는 문제 같고요. 30번 볼게요. 30번은 계산 소요가 다소 좀 있어요. 30번을 또 이제 문제를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의 유추인데 요거 정답률 참고로 2.1%. 2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어요. 반지름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는데 그 원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중심이 서로 다른 원의 개수가 5개래요. 밑에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원이 5개가 있대요. 보시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그러니까 n만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n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을 때 x축, y축이 이게 동시에 접해야 돼요. 접하도록 하는 m의 값이 한 개 이상 존재한대요. 접하도록 하면 돼요, 그냥.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m만큼 평행 이동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m이면 1, 2, 3,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베스트냐면 원래 접하는 애들 있잖아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들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1개, 2개, 3개, 4개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됐나요? 그럼 요 녀석의 중심의 좌표 뭐니라고 물어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 대해서 얘는 1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이죠. 그럼 요 녀석의 중심의 좌표는 1,1이어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 1,1이어야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얘는 마이너스 1,1, 얘는 1,-1이 중심인 좌표들일 겁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동일하게. 그럼 이 위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3의 중심이 있어? 그럼 걔를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이쪽으로 끌고 올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실까요? 혹은 요런 직선도 가능해요. 이렇게 있는 애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 중심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여기를 끌고 올 수 있다고요. 요런 식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말은 원의 중심이 요 직선 혹은 요 직선 위에 있음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요 직선 3개가 뭘까요? 하나는 y는 x일 거고요. y는 x 위에 중심이 있으면 평행이동해서 뭐 이렇게 접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중심의 좌표가 5,5인 원이 있어요. 그 녀석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면 1,1로다가 이동이 되겠죠. 반지름 길이 1이고요. 그럼 동시에 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되겠나요? 이런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선을 y는 x 하나는 또 요 녀석이 1,-1일 거니까 요건 y는 x-2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가 2칸이어야 돼요. 요 자리가 여기 마이너스 2고 요 자리는 그러면 y는 x 플러스 2겠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여기 있든 셋 중에 한 군데 있으면 평행이동해서 m만큼 평행이동해서 여기 동시에 접하도록 만들 수 있어. 요 얘기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랬냐면은 이런 원이 5개가 있대요. 근데 이 원이 또 어디가 중심이 있냐면 문제 보세요. y는 fx 위에 있댔어요. 그죠? y는 fx 위에 있는 녀석이 요걸 성립해야 된대요. y는 fx 위의 점과 y는 x-2, y는 x 플러스 2랑 교점이 5개란 얘기죠.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봐봐. 그러니까 어렵죠. 이게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원이 5개래잖아. fx 위에 중심이 있어요. fx 위에 여기 위에 중심이 있으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중에 밑에 조건을 만족하는 게 5개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럼 여기 위에 중심이 있는데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어 봐. 그럼 이 위에 어떤 원을 잡더라도 x축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이 위에 못 만들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실까요? 그럼 만약에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봐. 이런 식으로. 됐나요?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중심이 y는 fx 위에 있는 요런 점 같은 경우 평행이동 요렇게만큼 해주면 이렇게 접해요. 여기 중심이 있는 원도 평행이동 요만큼만 해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랑 얘네 사이에 교점이 5개가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요거는 교점의 개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누구와 누구의 교점의 개수? y는 x 플러스 2, y는 x 마이너스 2와 y는 fx 사이의 교점의 개수. 총합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접해야 되고요. 나머지 2개
2개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교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해하실 수밖에 없겠다. 쌤 근데 그런 애가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엄청 많잖아. 그럼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이런 식으로 되면 그죠. 그래서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많아요일 수 있는데 그 단락 밑에를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5개의 원의 중심들, 그러니까 얘네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위로 블록인 그래프 하나 그려놨잖아, 그지? 그럼 요 녀석의 x좌표가 x1인 거고, 요 녀석이 x2, 요 녀석이 x3, x4, x5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해하십니까? 근데 x1이 0이래요. 이게 엄청 센 조건이죠. x1이 0이고요. x2, 3, 4, 5를 다 더했더니 20이래요. 그리고 크기 순이에요, 얘네가. 그러니까 x1이 제일 작아야 돼요. 그 얘기인즉슨 x2, x3, x4, x5가 전부 다 양수란 얘기죠. 됐나요? 그럼 생길 수 있는 그래프의 개형은 딱 하나로 정해져요. 다른 그래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면 x1이 얘야. 얘가 0이니 아니잖아. 탈락. 이렇게 생기면 x1이 여기니 아니잖아. 탈락. 이렇게 된다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문제에서도 뭘 했냐면요. 그 다음 조건을 보시면 x1보다 크거나 같고 x5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대요. 최소값이 0보다 커? 그럼 이런 그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위로 블록인데 이런 그림을 생각했어요. 위로 블록인데 x1이 0이 되도록 한번 잡아봤거든요. x1이 0이 되도록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럼 얘가 주어진 영역이 x1부터 x5가 한 요쯤 있을 건데 x1, 2, 3, 4, 5 이렇게 있을 건데 x1과 x5 사이에서 최소값이 0보다 크지 않죠. 음수 나오죠. 이렇게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건 밑에 조건에 의하면 아래로 블록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래프를 이제 확정 지으시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뭐다? 2차 함수 유추, 그래프 유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먼저 결정 짓고, 그지? 주어진 조건에 따른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확정 짓고, 확정 짓은 걸 바탕으로 식을 세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로 블록은 망했네 라는 거 느끼시면 되고 아래로 블록으로 바꾸시고 아래로 블록인데 이 자리가 가장 작아야 돼요. 다시 그릴게요. 그래프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이제 y는 x 플러스 1 y는 x 플러스 2 y는 x 마이너스 2 그림이 너무 못생겼어요.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죠? 얘랑 누구랑 y는 fx 2차 함수랑 교점이 총 5개가 나올 건데 얘네랑 그 중에 교점의 x좌표가 제일 작은 게 0일 거고요. 위로 블록이면 망하는 거 확인했죠? 아래로 블록일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접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생기면 돼요. 얘가 y는 fx면 돼요. 그러면 여기부터 차례대로 너는 x1, 너 0, 너 0, 너는 x2, 너는 x3, 너는 x4, 너는 x 여기에서 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래프가 완성되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자리가 2일 거거든요. 그래서 0,2를 지나가고요, fx는. 그러니까 f0이 정신 차리고 f0이 2일 거고요. 0,1을 지나가야만 할 거니까 첫 번째 자리니까, 그지? 그리고 y는 fx랑 y는 x-2랑 접해요. 얘네 둘이가 접해요. 이 두 개 조건만 만족해도 식이 픽스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계산입니다. 접할 거니까 어떻게 써주는 게 좋을까? 일단 fx가 f0이 2니까요. fx를 x제곱에 ax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2라고 세팅을 해주시고요. 상수자리 2라고. 얘네 둘이 접할 거니까 fx는 또 최고차항 계수 다시 이렇게 할게요. fx에서 x-2를 빼준 게 최고차항 계수가 2고 x x3 안 이쁘다. 그냥 판별식으로 넘어갈게요. 미안해요. fx 빼기 x-2는 0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요 녀석의 판별식 d가 0인 거죠. 이렇게 접근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식을 계산해 보시면 이 자리가 ax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2니까 이렇게 사라질 거고
뺐으니까 ax 제곱에 더하기 b-1의 x는 0이 될 거고 이 녀석의 판별식 d가 0이어야 되니까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뺐으니까 더하기인데 미안해요. 더하기 4예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을 뺀 건데 그지? 이렇게 놔야 되고요. 이 녀석에 대한 판별식 d를 체크해 보시면 b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6a가 0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교점의 x좌표들을 다 더하면 20이 된다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x2 더하기 x3 더하기 x4 더하기 x5가 20이란 얘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x1을 더한다고 해서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 녀석 뭐일 테니까 이 녀석 어차피 0일 거잖아요. 그죠? 요것까지 집어넣을게요. 굳이 이걸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근각계수의 관계 보려고. 그러니까 얘네 둘이의 x좌표들을 더한 게 x1 더하기 x5가 될 거고 이렇게 둘이 더한 게 될 거고 또 두 번째로 x2 더하기 x4가 얘네들 사이의 교점 x좌표들의 합인 거고 마지막으로 x 요거 있으니까 3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랑 요거랑 연립해서 x 플러스 2랑 같다라고 해놓으면 요 녀석의 두 실근이 하나는 x1이고 하나는 x5예요. 이렇게 접근해 본다고 치면 넘겨놨을 때 ax 제곱에 더하기 b-1의 x에 는 0이라고 만들 수 있고 이 녀석의 두 실근의 합은 x1 더하기 그래서 x5는 최고치 한계수분에 이 녀석이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각계수의 관계로 접근하는 거예요. 두 번째 ax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2는 x라고 만들어 놓은 교점 얘네 둘의 좌표를 알 수 있겠죠. 넘어오면 이 녀석의 두 실근이 일단 무엇과 무엇 x2랑 x4랑 이렇게 두 개입니다. x2, x4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요것도 x를 넘겨놓고 판단해 보시면 ax의 제곱에 더하기 b-1에 x에 더하기 2는 0이 될 거니까 x2랑 x4의 합이 a분의 b-1일 거고요. 그죠? 마지막으로 접하는 경우 이렇게 났다고 치면 ax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해놓으면 얘는 중근 x3를 갖습니다. 넘어오고 판단해 보시면 ax의 제곱에 더하기 b-1의 x에 더하기 2는 0인데요. 4는 0인데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은 x3은 완전 제곱식 만들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근의 합 반딩해 주시면 되는 거라 2a분의 b-1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다 더하면 다 더한 값이 20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실제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집어넣은 계산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어차피 이렇게 둘이 같거든요. 둘이 같은데 마이너스 어디 갔어? 마이너스 팔아먹었네요. 미안해. 마이너스를 내가 팔아먹었네. 그래도 마이너스 팔아먹었네. 마이너스 붙이셔야 돼요, 둘 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요거 하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1 있는 거고 더하기 마이너스 2a분의 b-1 이렇게 돼서 그게 2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정리하면 결국 통분이 돼서 이거 지울게요. 계산이랑 똑같으니까. 요게 계산이 좀 귀찮죠. 통분을 해놓으면 분자모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 2a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에 b-1이 20 이렇게 나와요. 아우 힘들다 그지?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 제껴주시고 그럼 요 자리가 4가 될 거고 5는 마이너스를 됐다 치고 양변에 2a를 곱한다고 치면 결국 마이너스 b에 플러스 1 해놓은 게 8a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8a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중근 구한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연립이 가능해요. 얘네들이 연립이 가능해서 a값과 b값을 모두 구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8a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8a에 얘네들을 연립해 보시면 마이너스 8a에 제곱한 거 빼기 16a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즉 b-1이 마이너스 8a니까요.
마이너스 8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64의 a의 제곱에 마이너스 16의 a는 0이 되는데 a는 양수입니다. a는 양수예요.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16a로 묶어줬다고 치면은 4a 빼기 1은 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a 자리가 결과적으로 4분의 1이어야 되고요. a 자리가 4분의 1이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2니까 넘어오면은 b 자리는 마이너스 1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 자리, b 자리를 모두 구할 수 있어요. 요걸 바탕으로 원래 fx 세팅했던 자리에다가 이 자리는 4분의 1 대입해 주시고 이 자리는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고 해주면 fx는 4분의 1의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나머지는 사실 계산이에요. 결국 접한다, 얘네들 그 x좌표들 다 더한 거 20 된다,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좀 복잡한 계산을 굴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여기다가 20 대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을 대입해 보시면 실제로 요거 20 대입하면은 100 빼기 20 더하기 2 이렇게 나와요. 100 빼기 20 더하기 2니까 82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82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까지 하면 다 봤고요. 40분 좀 걸렸네요. 잠 좀 깨시고 이제 마무리는 됐고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 있으면 빨리 다녀오시고 바로 테스트 볼게요. 얼추 되면 준비가 됐다 싶으면. 이번에 볼 건 지난번에 본 거보다는 좀 더 쉬워요. 나도 한번 풀어봤는데 뭐 킬러급이니 뭐니 할 만한 문제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번이 제일 어려운데 30번이 오답률이 95%예요. 95.1이야. 요 바로 전에 봤을 때 요게 97.9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꽤나 할만할 겁니다. 90% 넘는 게 30번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80%대가 그나마 2개. 그리고 나머지 막 70%대 막 이래요. 그래서 꽤나 할만한 시험지니까 좀 정리를 잘 해주시고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준비되셨으면 책상 치워주시고요.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도 고친 사람들은 잘 고친 것 같고 계산이 좀 거시기가 있었네. 18번부터 보죠. 18번이 오답률이 한 50% 조금 넘는데요. fx가 x의 제곱에 더하기 4x 마이너스 3k 제곱에 마이너스 12k 더하기 42라고 줬고요. gx는 x제곱에 마이너스 12x 더하기 3k 제곱에 마이너스 36k 더하기 96이라고 줬는데 문제는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얘네 둘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뭐 따질 것도 없이 판별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별식을 하나씩 따져 보시면 요 녀석 판별식부터 따질게요. 요 녀석에 대한 판별식을 먼저 따지면 4분의 d로 따질게요. 어쩌고 저쩌고 계산해서 3k 제곱에 더하기 12k 마이너스 36 될 거고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셔가지고 전개해 주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3으로 묶이고요. 인수분해까지 해놓으면 k 플러스 6과 k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이 0보다 크면 2개, 0이면 1개, 0보다 작으면 없음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기점의 개수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에 대한 판별식을 계산해 보시면요. 여기 b 프라임 제곱 할 테니까 9 마이너스 하고 시작합니다. 계산이 어디냐? 9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6의 제곱이니까 36 마이너스 하고 시작하는구나. 36 마이너스에 뭐 3k 제곱에 마이너스 36k에 플러스 96이라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3k 제곱에 더하기 36k에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60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3으로 묶어놓고 인수분해를 해놓으면 인수분해가 또 잘 돼요. k-2랑 k-1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둘 다 k가 2면은 는영이 되니까 성립. 그죠? 개수가 한 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거 이외에는요. 얘네들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예요. 다시. 그러니까 얘네들의 개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k가 2인 경우에는 둘 다 는영이 되니까 그건 별도로 얘기를 해보고요. 따라서 얘는 k가 2이거나 또는 얘네들을 곱한 값이 양수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0이거나 얘네들을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9에 k 플러스 6, k 마이너스 2에
어차피 k 마이너스 또 있으니까 곱하면 제곱해 주시고 k 마이너스 10한 게 양수다. 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양양이거나 음음인 경우를 한 번 해보고 싶은 거니까 곱한 게 양수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보시다시피 앞에 있는 마이너스고 양변에 나눠주시면 부등호 방향 바뀔 거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k 마이너스인데 왜 x로 바뀌었니? k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지금은 내가 k가 2가 아닌 경우만 별도로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이거 무조건 양수거든요. 그죠? 따라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 k가 2가 아니라는 가정을 해놓고 정리를 해주시면 k 플러스 6과 k 마이너스 10은 0보다 자금이 돼요. 마이너스 9로 양변 나눠주시면 됐어요. 그럼 k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거니까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5개 있을 거고 0부터 9까지 해서 9개가 있을 건데 여기는 5개, 여기는 10개 있을 건데 그럼 15개죠. 근데 여기 k가 2인 경우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합하면 15개 이렇게 끝내실 수 있어요. 되나요? 사실 이 경우는 k가 2인 경우 뺀 거고 이 k가 2인 경우 더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판별식의 부호가 같다. 둘 다 능형이다 혹은 부호가 같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고요. 20번은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요. 20번은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 차근차근 보시면 일단은 함수 f가 4차 함수인데 최고차 한계수가 1인 4차 함수예요. 라고 주어져 있었고 다항식을 fx라고 놓는다고 그랬고 문제에서 f4 얼마니가 문제고 밑에 있는 조건을 보시면 가해 조건에 의하여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있고요. x 플러스 1로 나눴으니까 적당한 몫이 있을 거고 이걸 q1x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 녀석이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상수항이니까 이렇게 세팅해 줄 수 있겠죠. 또한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눠도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눠도 적당한 몫이 있을 텐데 그때는 q2x라고 할게요.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 r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 가능하죠.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나의 조건에 의하면 f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5는 x제곱 플러스 x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요건 그냥 서두로 해볼게요. 떨어짐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fx를 만들어 달라는 문제인 거죠. 사실 좀 세팅을 이쁘게 하면 그냥 게임이 끝나긴 하거든요. 세팅을 어떻게 하면 이쁘게 되느냐 이게 일단은 요거 r 넘겨놓을 수 있잖아요. r을 넘겨놓고 판단해 보시면 결국은 요 말을 정리해 주면 fx-r이란 녀석은 x 플러스 1 곱하기 뭐 혹은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즉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fx-r이란 녀석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고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바로 세팅을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하고서 뭐식이 있겠죠. 됐나요? 근데 보시다시피 요거 1차식이고 요거 2차식이니까 요거는 1차식이어야 될 거예요.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fx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4차 함수기 때문에 요건 1차식일 거야 라고 정리해 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자리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걸 또 고려해 본다면 여기는 내 생각에는 그냥 x 플러스 k 요 정도로 세팅하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나 싶네요. 됐죠? 그래서 fx 마이너스 r을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r이 이렇게 넘어가서 fx는 하고 써줄 수가 있어요. 정리해 주시면 fx는 결국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k의 곱에다가 더하기 r 한 거야 라고 써주면 가해 조건을 다 써먹은 겁니다. 여기다가 나의 조건을 써먹으실 텐데요.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게 엄청 센 거죠. 그러니까 요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데 요게 결국 x랑 x 플러스 1의 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0 대입하면 는 0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다시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x로 나누어 떨어질 거고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질 겁니다. 따라서 x에다가 0 대입해주면 즉 여기에다가 x 0 대입하는 겁니다. 라고 따지면 x에 0 집어넣었으니까 f1 빼기 5가 되는데 그게 는 0이 돼야 되는 거죠.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없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셔도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0이죠. 그러니까 f0 빼기 5도 0이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나눠 떨어지니까. 이해가실까요? 정리하면 f1이고 f0이 구간에 전부 5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요 내용이랑 요 내용을 합쳐주시면 돼요. 0 대입하자, 1 대입하자 해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0부터 대입해 볼까요? 여기에도 앞에서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좌변 자리는 f0입니다. f0은 5고요. 5는 하고 쓰시면 돼요. 그죠? f0입니다. 5는 0 대입하고 0 대입하고 0 대입했으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k니까 마이너스 3k가 될 거고요. 더하기 r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x에다가 이번엔 1을 대입해주면요. 1을 대입해주면요. f1인데 f1도 5예요. 그래서 5는 하고 또 쓸 수 있고요. 이번에는 1을 대입했으니까 요 자리가 2, 요 자리가 1 빼기 3 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다가 즉 마이너스 4에다가 k 플러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 1 더하기 k니까 더하기 r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면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4가 분배돼서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 넘어가다 는 9 이렇게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9는 마이너스 4k 플러스 r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됐죠? 마이너스 4 넘어가서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해주면 되죠. 뭐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뺀다 라고 해주면 위의 식에서 밑의 식 빼주면 r이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3k에서 마이너스 4k 빼니까 k는 2 될 거고 k는 결국 얼마가 나와요?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뺀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럼 k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한다고 지금 12가 되는 거니까 r 자리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7 나오나요? 이렇게 되겠죠. 맞아? 12.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k 자리랑 r 자리를 구했으니까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fx가 고정되죠. fx가 x 플러스 1과 x 제곱 마이너스 3과 x 마이너스 4에다가 빼기 7 이렇게 한 거죠. 그래놓고 문제를 보시면 f4를 구하래요. 아이고 여기서 내가 좀 허망해졌어요. 숫자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생각했는데 4 대입하면 얘가 0이 돼버리죠. 답은 마이너스 7 끝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 아마도 처음 세팅, 요 세팅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요 내용으로부터 나머지가 같다고? 그럼 나머지를 이항시켜 놓으면 결국 얘네들로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3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로부터 세팅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로 스타트 끊었으면 여러분 다 푸셨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21번 보실 텐데요. 21번은 어렵습니다. 어렵긴 한데 뭐 못 풀 정도냐?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얘가 오답률과 별개로 어려운 문제 탑3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험지에서는. 자, 보실게요. 그림을 먼저 좀 그려놓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인데요.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죠. 그래서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중심이 원점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A라는 녀석이 여기 있고요. 자, 일단 요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이렇게 생긴 원입니다. A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A의 좌표는 마이너스 5,0이라고 줬고요. 점 B는 여기 있어요. 점 B는 여기 있어서 점 B는 0, 마이너스 5. 점 C는 4,3이래. 요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점 C가 여기서 4,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점 P는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이 위에서 놀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점 B를 포함하지 않는 호 AC 위에 한 점이에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P는 픽스되진 않은, 고정되진 않은 점입니다. 라고 해놓고 사각형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놨죠. 사각형을 그려놓고 이 사각형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를 해보라는 문제예요. 자, 일단 기억부터 봐주시면요. 기억. 점 B는 점 B와 직선 AC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0이다. 맞냐? 라는 건데 결국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AC를 연결해 보시면 이렇게 연결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놓고 점 B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린 요 길이를 물어보는 셈이기 때문에 점 B의 좌표 주어져 있으니 직선의 방정식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C의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할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부터 먼저 구할 거예요. 자, 기울기 먼저 따져주시면요. 4 빼기 마이너스 5분의 3 빼기 0이니까 기울기 3분의 1, 그죠?
기울기가 3분의 1이면서 어디 지나가요? 마이너스 5,0 지나가요. 그러니까 x 플러스 5라고 세팅해 주시는 게 제일 정신 건강에 좋겠죠. 됐나요? 물론 x 빼기 4에 뒤에 더하기 3 하셔도 되는데 계산 소리가 이게 아무래도 적죠. 그리고 나 결국 뭐 할 거냐면 거리 구할 거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시려면 이식보다는 일반형이 좋죠.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바꿔주시려면 양변에 3 곱해 주시고요. 3y를 우변으로 넘겼다고 치면 x 마이너스 3y 플러스 5는 0이라고 해주시면 편의상 요걸 ac라고 하면 되겠다. 이름을 따로 안 붙일게요. 얘랑 누구 사이의 거리? 얘랑 0, 마이너스 5 사이의 거리. 요거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다. 요 거리를 편의상 d라고 놓을까요? 이만큼 d라고 놓으면 요걸 d라고 놓으면 요거 사이의 거리를 d는 어떻게 나옵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1제곱 3제곱 해서 더해 줄 거니까 루트 10분의 절대값에 0, 마이너스 그대로 대입해서 위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15 더하기 5니까 20 나올 거예요. 됐을까요? 따라서 루트 10분의 20 유리화하면 10분의 20 루트 10 즉 2 루트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요. 기억은 참이고요. 니은 볼게요. 사실 니은이 그림으로 보시면 너무 좀 당연히 안 되는 얘기긴 한데요. 사각형 PABC의 넓이가 최대일 때 직선 PB는 이렇게 연결해 달라는 거죠. 그죠? 직선 PB가 어떻게 된다? AC랑 수직이라는 얘기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각형이 예쁜 사각형이 아니야. 뭐 직사각형, 사다리꼴 뭐 이런 애들이 아니야. 그지? 그래서 결국은 일반적으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삼각형과 삼각형의 합으로 구하셔야 되는데 기니디 문제가 을에 그렇듯 얘도 마찬가지로 기억에서 푼 걸 이용한다는 컨셉으로 접근해 주시면 쉬울 거예요. 그러면 사각형 전체의 넓이를 요렇게 쪼개고 요렇게 쪼개서 판단하시면 쉽다는 거지. 그럼 사실은 삼각형 ABC의 넓이는 결정 난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AC의 길이 얼만데요? 빼고 제곱 해서 더해 주시면 9의 제곱에 3의 제곱 했으니까 81 더하기 9 했으니까 90 루트 씌우면 이게 3루트 10일 거거든. AC의 길이가 됐나요? 그럼 이게 밑변이고요. 높이는 방금 구한 거죠. 곱하고 2분의 1 하면 밑변 부분의 넓이는 픽스된 걸로 정해진 거야 이미. 여기 넓이가 나온 거야. 여기 넓이는 구한 거거든. 그럼 사실상 어디 넓이만 더 구하면 돼요? 여기 넓이만 추가적으로 구하셔서 더하면 넓이가 최대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점P가 어디 있는 게 가장 위에 있는 삼각형 AC, PAC의 넓이가 최대가 나오는 경우가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면 점P가 움직일 거 아니야, 그지? 점P가 여기 있을 때가 가장 멀 거예요.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고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선분 AC와 평행을 이루는 접선을 가질 때입니다. 오케이? 점P가 AC와 평행을 이루는 접선을 가질 때가 점P가 돼주면 즉 얘네들이가 평행이 돼버리는 점이 와버리면 그때가 얘로부터 가장 멀어요. 이해 가실까요? 가장 멀 때를 생각해보세요. 가장 멀 때. 그러니까 반지름이랑 같아질 때인 거지. 이렇게. 이만큼 반지름이 이렇게 돼서 수직이 될 때. 그러니까 가장 멀 때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지금 그림에서도 여러분 벌써 티가 나겠지만 점P가 여기 있을 때고 내가 이걸 특정해서 P'이라고 할게요. 이름을. P'이라고 특정해놨다면 이렇게 잡아놨을 때가 사각형이 제일 넓이가 클 때가 되는 거예요. 밑에는 픽스했으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렇게 잡아놓으면 P'부터 A까지랑 P'부터 C까지가 거리가 똑같을걸요? 왜냐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이렇게 돼 있어도 좌우 대칭한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그래서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여기예요.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건 여기였고요. 그림으로만 보더라도 안 되잖아.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니은은 땡입니다. 만약에 B가 픽스되지 않았어. B도 막 움직이는 애야. 라고 했으면 P'과 뭐 B'을 요쯤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놓은 게 사각형 넓이 최대가 되긴 할 거예요. 최대가 되는 건 이렇게 잡아놓은 게 최대가 되긴 할 건데 그러면은 니은에서 한 말이 맞을 거예요. 수직이 된다는 말이 맞을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B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미 고정돼 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최대가 밑에 있는 삼각형 ABC가 사실은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점비가 아니야. 점비를 옮겨놓는 게 넓이가 더 최대야. 그래서 요건 픽스됐기 때문에 수직이 안 맞습니다. 얘네끼리 연결하면 당연히 수직이 되지 않아요. 니은 땡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해가시죠? 되도록이면 막 논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안 되겠네라고 좀 느낌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증명을 하고 뭐 여러분들이 뭐 수학과를 막 갈 거야. 그래서 막 논리적으로 막 얘네를 증명해야 돼. 이런 게 아닌 이상 지금은 좀 직관에 의지해서 특히나 기하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풀어가면서 뭐 감각이랄까요? 그걸 좀 키워 놓으시는 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조금 더 넓히는 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니은을 푸는 과정에서 디귿의 답이 나와버렸죠. 디귿의 사각형 뭐 하라고 그랬어요? PABC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랬어요. 그죠? 근데 밑에 부분 넓이는 나왔고요. 내가 녹색으로 빗금친 부분은. 그죠? 위쪽만 구하면 되는 건데 위쪽을 어떻게 구하면 돼? 반지름을 원의 중심 원점으로부터 반지름이 얘랑 수직이 되게 이렇게 잡아놓은 P'이 있을 때가 이때가 위쪽 넓이가 최대가 될 거라고 인식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봐봐. 여기가 직각이란 얘기잖아. 근데 이만큼 길이가 3루트 10이라며.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3루트 10이죠. 요만큼의 길이는 5죠. 직각이죠. 피타 이용하시면 5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할 수 있네요. 불편하니까 H라고 이름 지어줄까요? 여기를. 그럼 OH 길이 구하실 수 있겠네요. 정리할게요. 디귿인데요. 그러니까 OH의 제곱이라는 건 결국 5의 제곱에서 AH. 그러니까 3루트 10의 반띵. 요 녀석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 녀석의 제곱을 빼주시면 될 거예요. OH 제곱이 날 거예요. 쌤 이거 왜 구하나요? 왜 구하냐면요. 요걸 구하면 P'부터 5까지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만큼 빼면 이게 높이 역할을 할 거예요. 높이를 그냥 OH를 빼버리면 돼요. 5에서. 요 생각입니다. 이해가시죠? 계산 조금만 더 진행해 보면요. 25 빼기 4분의 9에 곱하기 10한 거라 약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약분을 해놓고 나면 요 자리 5 될 거고 2 될 거고 따라서 25 마이너스 2분의 45가 될 거고 그럼 얘는 2분의 50 빼기 얘니까 5 이렇게 되겠네. 그지? 2분의 50 빼기 2분의 45니까 그래서 요걸 계산해 보시면 OH의 길이는 루트 2분의 루트 5 뭐 이렇게 쓰죠 뭐 그냥 유리화 나중에 할게요. 됐나요? 유리화 그냥 할까요? 2분의 루트 1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나는 뭐에서? OP의 길이에서 OP'의 길이에서 OH의 길이를 빼면 P 프라임부터 H까지 길인데 이게 바로 높이 역할을 할 거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높이에 해당하는 P'H란 녀석은 5에서 얘 뺀 거예요. 얘예요. 밑변의 길이는 3루트 10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 P' A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루트 10 AC의 길이 말하는 겁니다. 곱하기 얘예요. 이렇게 됩니다. 곱해서 분배를 해주시면 될 텐데요. 분배를 해놓으면 2분의 15? 3은 분배하지 말까요? 2분의 루트 10만 분배할까요? 왜냐면 답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기가 아니라 디귿의 답이 2분의 10으로 묶여 있어서 굳이 막 다 전개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3루트 10만 분배할까요? 3루트 10만 분배할게요. 3루트 10만 분배할게요. 라고 하면 2분의 1에 15 루트 10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졌으니까 2분의 30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5로 묶어버리시면 2분의 15에 루트 10 빼기 1 뭐 이렇게 되겠어요. 괜찮나요? 내가 구한 게 뭐예요? 삼각형 P'AC의 넓이. 그럼 밑에 건 넓이는 얼마인데요? 밑에 건 넓이 여기서 그냥 구해봅시다. 밑에 건 넓이는 밑변은 3루트 10. 그죠? 요거 넓이 옆에서 구할게요. 그냥 바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3루트 10. 높이는 구해놨어요. 2루트 1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2분의 1 제끼고 3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30이랑 쟤랑 더한 거가 답이에요. 결론 밑에다가 할게요. 사각형 PABC의 넓이의 최대값은 그래서 30에다가 요거 더한 거 2분의 15 루트 10 마이너스 2분의 15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이렇게라고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2분의 15가 얘가 2분의 60이니까 2분의 45에 더하기 2분의 15 루트 10. 아우 길어라. 그럼 2분의 15로 묶을 수 있을 거고 그럼 요거 3 남을 거고 더하기 10 됐겠네.
요게 디귿과 같네요. 그죠? 그래서 디귿 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성립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됐죠? 21번까지 했고요. 넘어갈게요. 26번은 아까 설명드렸죠. 직각이라는 걸로부터 A1과 C1을 연결하면 얘가 지름이고 A2랑 C2를 연결하면 얘가 지름이라는 걸 좀 이용하셔서 그죠? 원점 대칭을 떠올리시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보시고요. 27번 볼게요. (27번) 보시면 4차 방정식이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데요.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잘 돼요. 실제로 x로 묶이기도 하고요. x로 묶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x-1도 요거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실까요? 얘는 그래서 x로 묶이고 x-1로도 묶입니다. 그래서 묶고 나면 아닌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능형 안 되고 x 마이너스 1 대입해야 돼요. 1 대입하면 양수밖에 안 나와서 안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능형이 성립하기 때문에 x 플러스 1로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그렇게 인수분해를 했다고 치면 x에 x 플러스 1로 묶이면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x제곱에 더하기 2ax에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일단 x로 한번 묶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다가 묶으면서 나머지 자리 뭐 조립제법 쓰셔도 상관없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냥 일일이 해주는 걸 추천드려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그럼 우리의 결론은 뭐야?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수 있는 케이스가 딱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이 녀석이 x 이퀄 0을 근으로 가져요. 그럼 x 이퀄 0이 중근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이랑 x 이퀄 0이랑 또 다른 근 하나 해서 세 개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x가 0인 경우, 요 녀석에 대해서만입니다. 요 녀석에 대해서만 x가 0인 경우 생각하실 수 있는 경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 경우 비슷하게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면 얘랑 중근 하나 갖는 거고 나머지 또 다른 근 하나 나오고 0이랑 해서 총 3개가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이거 자체가 중근을 갖는 거예요. 요거 자체 중근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하셔야 되겠다. 오케이? 만약에 x가 0인 경우라고 하시면요. 0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얘기니까요. 0, 0 넣어보시면 a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거라 a 자리가 마이너스 2네 라는 결론을 얻으실 수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인 경우란 얘기는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성립했다는 얘기니까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거고요. 정리해보시면 a가 3 나오나요?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거고요. 이 녀석 자체가 중근을 갖는다는 건 당연히 판별식 떠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4분의 d를 떠올려 보시면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c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능형이 된다는 얘기라서 인수분해가 잘 돼요. a 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a 마이너스 2와 a 플러스 1의 곱이 능형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녀석의 답은요. a가 2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돼요. 끝입니다. 문제에서 이거 다 뭐 하랬지? 다 곱하래요.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답은 12 나오겠네요. 그죠?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살만하죠 생각보다. 문제는 인수분해지. 문제는 인수분해인 거고.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내가 노란색으로 써놓은 저 판단도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중근을 갖는지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들 이런 거 좀 중요하겠고요. 28번 볼게요. 어려워요. 얘도 어려운데 못 풀 정도냐? 아니라고 본다. 자 28번 보시면 그림이 일단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x축, y축이 있고요. y는 mx라고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이 있고요. 얘랑 접하는 반지름 길이 2짜리인 원이 있는데 걔가 x축이랑도 접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정도면 잘 그렸다. 그죠? 그리고 접하는 지점을 Q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밑에서도 접하잖아요. 여기는 P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그럼 PQ를 지나가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후자자자자짜 이렇게 생겨서 요 녀석을 이름을 붙이진 않았는데 내가 나중에 이름 좀 붙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위에 교점 잘 안 보이는 저 위에서 이 자리에서 R이 있는 겁니다. 그죠? 저 위에서. 그래서 삼각형 OPR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문제에서는 ROP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넓이가 16이다. 삼각형 ROP의 넓이가 16이야라고 준 거라서 차근차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뭐 60m의 값이 얼마냐라는 문제인데 기울기 구해달라는 거겠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1이라고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이미 2라고 줬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중심의 좌표를 a, 2라고 놓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가 2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도 2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다. 됐나요? 그리고 또 여기 생각해 보시면 결국 여기가 a, 2라는 점인데 a, 2라는 점으로부터 y는 mx까지 거리가 2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식 하나가 나오는 게 a,2에서 이거 넘겨서 mx-y는 0까지의 거리가 2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계산 안 할게요. 왜냐면 변수가 두 개라서 복잡해. 그럼 변수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줄일 수 있어요. 변수 줄이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요 점이랑 요 점을 지나갈 텐데 그럼 OC라는 녀석 어때요? C가 없구나. 내가 잡아야 되는데 중심의 좌표를 C라고 불러볼게요. 중심의 좌표를 센터 C라고 잡아놓으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잡았냐면 중간에 보조선을 하나 그려고 해요. 보조선이 원점 지나가면서 이렇게 C를 지나가도록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괜찮은 식이 하나가 나와요.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이제 접선 두 개에 대해서 여기가 직각이죠. 요거 오케이 될까? 요걸 좀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써놓긴 했지만 요 OC라는 녀석의 기울기가 어떤지를 먼저 판단해 보시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에서 A분의 2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죠? 됐나요? 그럼 얘랑 요 직선이랑 수직이잖아. 요 직선 요 직선 부르기 귀찮으니까 요거 내가 L이라고 불러볼게요. 요 녀석 직선을 L이라고 불러보면 L이랑 OC랑 수직이죠. L과 OC라는 녀석이 수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L의 기울기를 말해줄 수 있어요. L의 기울기 뭔데? 라고 물어보면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겁니다. 괜찮나요? 수직이니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L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L의 방정식 만들어 보시면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A고 어디를 지나가요? 점P 지나가요. 점P가 어디 있죠? A,0이죠. 여기를 내가 A,2라고 잡아놓기로 했으니까 여기는 A,0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X-A 이렇게 세팅해 두실 수가 있고요. 요걸 바탕으로 점 아래 좌표도 구하실 수 있어요. 0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고 X가 0일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Y는 2분의 A제곱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녀석이 아래 좌표예요. 그래서 요걸로부터 R의 좌표가 0,2분의 A제곱인 걸 아실 수가 있겠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필요한 세 개의 점의 좌표를 안 거예요. 점 P는 A,0인 거고 점 Q는 0,2분의 A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다 한 거잖아. 곱하기 2분의 1이면 넓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걸로 A값을 먼저 구하고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됐을까요? 계산해 보시면요. 가로의 길이가 A였고요. 세로의 길이가 2분의 A제곱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는 16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넘기면 A의 세제곱이 32, 64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A 자리 얼마? 4죠. A 자리 4죠. 됐어요? 그래서 아까 중심의 좌표를 내가 A,2라고 놓자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4,2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4,2에서 얘까지 거리가 2r을 이용해서 m값을 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 주시면 m제곱 플러스 1분의 4 집어넣고 2 집어넣을 거니까 4m-2인데요. 요게 절대값이 는 2가 나와요. 됐습니까? 양변 2로 나누고 요거 한 번만 더 처리해 보시면 자리가 모자라네. 요거를 밑으로 끌고 올게요. 끌고 오시면 2로다가 묶었을 때 m-1이 2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2를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그죠? 양변에 제곱해 주시면 양변에 제곱을 해보시면 좌변 자리는 m제곱에 마이너스 2m에 플러스 1, 우변 자리는 그냥 m제곱 플러스 1 다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m제곱을 제껴 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따라서 1도 제껴지나요? m이 이상한데? 잠깐만. m-1의 제곱 m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뭐가 계산이 잘못됐는데? m제곱 플러스 1 2m-1 양변 제곱 아 바보 양변 제곱했는데 왜 여기가 왜 이거야? 2m-1인데 2가 빠졌어요. 2로 묶으면서 2m인데 내가 뭐가 빠뜨렸어. 이거 좌변자리 다시 쓸게요. 좌변자리 다시 쓰면 2m-1에 제곱할 거니까 4m 제곱에 마이너스 4m 플러스 1 요거죠. 휴. 그래서 1이 사라지는 거고요. m제곱 사라졌다고 치면 요거 3m 제곱 남았고요. 따라서 m으로 묶어놨을 때 3m 마이너스 4는 0이 돼요. 근데 m자리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양수인 경우를 볼 거잖아요. 우리는 m자리가 0인 경우가 x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접선이 맞긴 맞겠죠.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m값은 얼마다? 3분의 4다. 그럼 여기다가 뭐 곱해라? 60 곱해라 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4에다가 60을 곱했으니까 80 나오나요? 그죠? 그렇게 되겠네요. 살짝 오버됐는데 하고 치울게요. 하고 치울게요. 문제 남겨놓기 그러니까. 다음 시간 좀 빨리 끝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한 10분만 더 합시다. 자, 29번 보시면요. 두실수 AB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다에 서로 다른 두실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고요. 또 x제곱에 더하기 3ax 더하기 3b는 0이다에 서로 다른 두 근이 알파 플러스 2랑 베타 플러스 2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별다른 뭐 고민을 할 문제는 아니고 근과계수의 관계로다가 엮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 곱한 거는 b라고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도 알파 플러스 2랑 베타 플러스 2를 더해주면 즉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를 한 게 마이너스 3a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죠?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를 곱한 건 3b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되겠나요? 그래서 이걸 연립해 주셔야 됩니다. 연립을 해주시면 하나씩 정리해 보시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a일 거잖아요. 위에 마이너스 a를 했으니까.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2a가 4가 되니까요. a 자리가 마이너스 2라는 걸 그냥 단번에 아실 수가 있고요. 됐나요? 밑에 거도 전개해 보시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 2에 알파 베타 곱에 다시 알파 베타의 곱에 2로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에 더하기 4를 한 게 3b인데 알파 베타 곱한 게 b고요. 알파 베타 더한 게 마이너스 a인데 a 자리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가 2일 거거든요. 2라고 넣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요것도 3b 해서 2b는 8 이렇게 돼서 b 자리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합은 2인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합은 2인 거고 알파 베타 곱한 거는 4인 거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시작할게요. 이게 시작이에요. 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시면 밑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 그냥 찾아야 돼요. 방법이 없는데 다만 위에 있는 알파의 n제곱, 베타 n제곱 보이실까요? 제가 n자리가 자연수잖아요. n자리가 자연수니까 결국 여기서 여러분들 노가다를 뛰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까지만 할까요? 표정이다. 두 개를 더하겠다고. 시간이 벌써 오버됐는데. 요거만 할게요, 그러면. 요거만 할게요. 30번, 그래, 요거만 하자. 자, 29번 다시 보시면.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n자리에다가 그냥 대입하는 거밖에 없어요. 대입해서 제곱을 하고 세제곱을 해서 양수인 거 보여야 되고, 나의 조건에서 알파 n제곱과 베타 n제곱이 알파 n 플러스 1제곱과 베타 n 플러스 1제곱을 만족하는 이런 n을 찾자는 거지. 1 대입하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죠? 알파 플러스 베타 2니까 성립하죠?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같은가요? 모르죠? 모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찾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어떻게 구할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2 넣으시고 4 넣으시면요.
2 넣었더니 4고요. 4 넣었더니 마이너스 8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돼요. 어머나 음수네. 같아지지 않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인데 알파 제곱 대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니까 안 같죠. n은 1이 아니야. 그래서 땡. 그럼 그 다음 보셔야 될 건 뭘까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따져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쌤 이거 너무 힘든데요? 이럴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킥인데 다시 보시면 요거 잠깐 보고 넘어올게요. A 자리가 마이너스 2고 B 자리가 4일 때 성립한다 했잖아 라는 거에서부터 다시 착안해 볼게요. 끌고 와서 A 자리에는 마이너스 2, B 자리에 4를 대입해 주시면 식이 이렇게 나와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4는 0이다에 두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애 아닌가요? 좀 더 힌트를 드리면 4라고 쓰지 마시고 이 자리를 2의 제곱으로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공식 하나가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양변에 있잖아. 요거가 가로를 씌워주시고 여기 앞에다가 x 플러스 2를 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 뭐 나와요? 인수분해 공식이나 곱셈 공식이 이런 거 있잖아. 뭐가 됩니까? x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그러니까 8, 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알파 대입하면 성립하고 베타 대입하면 성립할 거예요. 정리하자면 알파의 세제곱도 베타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8이에요.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할 거니까. 내 생각엔 이 문제에서의 킥은 요거예요. 요걸 눈치를 못 챘으면은, 그러니까 노가다 할 건데, 요걸 알면 노가다가 좀 덜해지고요. 이걸 모르면 진짜 좀 고생해야 되고요. 요런 컨셉입니다. 돌아가 보면요, 결국.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이겠죠? 베타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이겠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8 더하니까 마이너스 16이에요. 안 갔죠? 안 갔죠? 이전에 일단 얘가 마이너스 4야. 그지? 그래서 0보다 크지 않아. 실패. n자리 2면 안 돼요. n자리 3이어도 안 돼요. 그죠? 같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한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알파 4제곱, 베타 4제곱 넘어갈 거예요. 쌤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규칙성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알파의 4제곱은 알파의 세제곱에 알파를 곱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8 알파. 얘도 마이너스 8 베타가 될 거라서 마이너스 8로 묶어놓으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다행히도 2입니다. 다행히도가 아니네. 그럼 이 자리가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느낄 수 있겠죠. 어때? 세제곱 세제곱이랑 4제곱 4제곱이 같아졌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다만 아쉽게도 이게 음수인 거지. 그러니까 안 되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힌트 좀 보여요. 자, 5제곱 5제곱 보겠습니다. 5제곱 5제곱도 볼 건데 5제곱 5제곱은 같은 방식인데 마이너스 8로 묶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앞에서 구해놨어요. 마이너스 4라고. 됐나요? 이 자리가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 대입해 주시면 양수가 드디어 됐습니다. 마이너스 8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32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은요. 알파 6제곱 더하기 베타 6제곱 보셔야 되겠죠? 얘는 또 뭐예요? 6제곱 6제곱은 반갑다 친구. 마이너스 8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 그죠?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8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 이렇게 될 거라 64, 128인가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양수가 된 건 반가운데 같지가 않으니까 n자리가 또 5이면 안 돼요. 자, 그럼 알파의 7제곱 더하기 베타의 7제곱 볼까요? 라고 보시면 알파의 6제곱에 알파 곱한 거, 베타 6제곱에 베타 곱한 거니까 64 알파 더하기 64 베타라고 할 수 있는데 감사히도 64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요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신다면 얼마입니까? 128이죠. 그럼 어때요? 자, n자리가 6인 경우 양수 됐죠? 그리고 6인 경우랑 7인 경우 같죠? 그러니까 답으로 n자리는 얼마? 6인 거죠? 이렇게 끝내시면 된다는 거죠. 한 문제 남기기 싫은데 니네 표정이 더하면은 막 시위가 일어나고 원성이 자자할 것 같아요. 여기 스탑할게요. 30번 다음 시간 시작하자마자 볼 거고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3월 모고입니다. 9월 모고 끝이에요. 다음 모고부터 3월 모고고 3월 모고는 고등학교 내용 안 들어가요. 중학교 내용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2번 하고 마무리 되는 거니까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